한국은 300mm 방사포다. 북한은 아니다. 탄도미사일이다. 발사 이틀 뒤에도 분석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지난 토요일 26일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뭔가 발사체를 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의 분석이 좀 다르다. 그런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옆에 다른 기사 보죠. 김정은 서울을 단숨에 타고 앉으며 남한 평정한다라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아까 일면 소개 때 사진기사 전해드렸는데요. 백령도, 연평도 점령 훈련을 참가하면서 지시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사진 또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훈련을 나가는 모습인데 이러면서 서울을 단숨에 타고 앉으며 남한을 평정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또 도발을 했군요, 우리한테. 자, 요 두 개의 기사를 보셨고요. 그러면 북한의 도발 두 가지입니다. 뭔가 발사체를 쏜 거 그리고 연평도, 백령도 점령 훈련을 한 두 가지 도발인데요. 이거에 대한 평가가 신문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자, 먼저 한겨레신문 보겠습니다. 북한 단거리 발사체 3발 쏴 도발 수위를 낮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말 한반도 사정권에 발사를 했는데 미국의 유화 제스처에 응수한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북한의 통상 훈련일 뿐이다라고 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그동안 ICBM, 무슨 핵실험 이런 거에 비해서 주말 동안에 했던 훈련과 발사는 아주 수위가 낮은 것이다. 그래서 뭔가 대화 제스처를 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옆에 동아일보 기사인데 이건 좀 내용이 좀 다르네요. 북한 하늘바다 동시 기습 협박에도 청와대는 ICBM 아니다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적인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북한 미국 자극 않고 계산된 대남 도발이다. 그런데 청와대는 NSC 안보회의죠. 안전보장회의인데 NSC 열 사안도 아니었다. 이렇게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더 보면요. 북한 미사일과는 달리 방사포는 UN 대북제재 결의 대상도 아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ICBM급 무기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만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냐 방사포냐는 별로 논쟁될 것이 없다. 이렇게 의미를 축소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는 서정욱 변호사부터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기사 중에 어떤 쪽에 좀 더 공감이 가세요? 저는 이게 당연히 동아일보 기사가 당연히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저는 이게 청와대가 두 개가 문제 있다 봐요. 예, 예. 첫째는 이게 그 조사 결과가 아직 완전하게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예, 예. 근데 왜 미리 이게 탄도미사일이 아니다. 예. 방사포 사거리에 불과하다. 미리 저는 발표하는지 그게 첫째 이해할 수가 없고요. 예. 두 번째, 이게 만약에 탄도미사일이 아니고 방사포라 하더라도 예. 그럼 이게 방사포는 누구를 겨냥한 겁니까? 바로 이게 우리 남한을 겨냥한 거예요. 예, 예. 근데 이게 아무 일도 아닙니까? 저는 이게 특히 일본의 NSC하고 비교하는데 예. 이 방사포는 우리 남한을 견제하지 일본이 NSC를 열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방사포는 일본이 안 열었는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남한 쪽으로 훈련 아니면 안 열었을 것이다. 예, 이게 예. 비유가 말이 됩니까? 저는 이게 안보는요. 아무리 저희가 아무리 더 조심하고 경계해도 이게 지나침이 없다 보거든요. 예. 너무 이게 청와대 인식이 아니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윤영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오리 황정승의 옛날 고사처럼 예. 저는 두 신문이 다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정승이 황희정승을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이유는 이제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인데 예. 소위 팩트 체크로 하자면은 예. 그 지금 북한이 예. 유엔 제재도 있고 하니까 이제 좀 저강도로 낮춘 그러니까 것도 제재 대상이 사실이고 아닌 무기에 대해서 사용을 한 거죠. 네, 그러한 시각을 예, 예. 비춘 한겨레도 맞고 예. 그다음에 반면에 이 육지 하늘 동시에 이렇게 기습 훈련을 했다고 위기 의식을 강조한 동아일보 기사도 맞다고 보고요. 예, 예. 다만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청와대의 대처도 NSC조차 열지 않았다. 예. 그런데 그 열지 않은 것도 저는 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북한에서 뭐 도발도 가끔 해야 무슨 이게 문제죠. 수시로 하는데 예. 그때마다 우리가 난리 난 것처럼 한다면은 오히려 이것도 참 과잉 그 대응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차제에 그 지금 동아일보 쪽에 그러한 우리 안보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예. 종전에는 민방위를 좀 강화한다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예, 불만을 좀 제기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차제에 좀 민방위 같은 훈련을 좀 고강도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예. 정말 전시에 대비한 그러한 우리가 비상시에 대비한 준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청와대나 정부가 항상 그 만반의 준비는 갖추는 가운데 경거망동을 안 하는 그러한 자세는 바람직하지만 예. 정말 무사한 일주의라든지 사태를 너무 낙관적으로만 본다든지 이러한 시기인 가운데 좀 이렇게 주저한다면은 그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좀 정정할 게 NSC 상임위원회, 그러니까 규모가 좀 작은 회의는 열렸습니다. 다만 규모가 큰 전체 회의나 좀 큰 회의는 열지 않았다고 바로 잡겠습니다. 자, 김윤학 교수님께서는 두 기사 중에 어느 쪽에 좀 더 한겨레 신문 쪽에 좀 이 비중을 두고 싶은데요. 예, 예. 그 이유는 우리가 좀 이거를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만 해도 사실은 뭐 북한이 ICBM을 쏘고 예, 미국이 예. 이에 대해서 뭐 화염과 분노라는 예. 거의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의 상황에 있었던 예, 예. 거죠. 그 상황을 생각한다면 지금 북한이 이렇게 한 것은 굉장히 저강도로 도발을 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건 안 할 수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내부에서도 결속이 필요한데 예. 김정은이 미국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난 못한다. 안 한다. 그러면 내부에서 명이 안 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내부 사정을 감안하면 저 정도 도발은 할 것이다. 그렇죠. 하지만 미국을 아주 심각하게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전략적 예, 예.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겨레 신문의 비중을 두는 것인데 예. 최근에 어디까지 이제 김정은이 내려오냐면 예. 이 우리 휴전선 부근까지 내려옵니다. 이것도 사실은 뭐 도발을 어떻게 한다기보다도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걸 내부용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북한 군부에게 자기 어떤 이 겁이 없다는 것. 자기는 뭐 언제든지 싸울 수 있다는 거. 이걸 보여줌으로써 자기 위상을 강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을지훈련 때는 매년 사실 도발을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SLBM을 발사를 했습니다. 예. SLBM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레드라인을 넘어가는 건데 예. 요번에 이거는 사실 그게 300mm 방사포인지 단거리 탄도탄인지 우리가 이제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예. 사실은 저강도임엔 분명한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틸러슨 국무장관이 도발을 하긴 했지만 우리는 평화적인 제재 수단으로 간다. 뭐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이거든요. 이주수 변호사께서는 좀 평가를 좀 내려주시고요. 사실은 요번에 저런 발사체 도발 말고도 아까 사진도 나왔지만 백령도, 연평도 점령 훈련은 사실 그쪽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포스러울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글쎄요, 평가를 먼저 말씀드린다면 저는 신문이 양쪽이 다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주말을 기점으로 북한의 어떤 지금 상황이 조금 바뀐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미국과 계속해서 설전과 긴장 관계를 높이는 상황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중국도 참 좀 말리고 있고 아주 분위기가 험악해지면서 목표를 지금 이제 대한민국 쪽으로 지금 수정하고 있고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적인 언어를 지금 방향을 바꿔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기조 변화가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데 그러면서 이제 연장선상으로 나온 게 이제 그 백령도 점령에 대한 훈련 자체를 지금 김정은이 나가가지고 지도를 하고 이랬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한민국 정부도 상당히 지금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백령도는 몇 년 전에도 폭격도 있었고 이랬기 때문에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주민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상응한 군사적인 조치를 우리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도 이제 주말에 이제 방사포를 쏜 거에 대해서는 저도 교수님의 지적에 의견을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예년에도 보면은 우리 쪽에서 한미 연합 훈련을 하면은 저쪽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도발을 해왔던 건 사실입니다. 과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게 만약 방사포로 밝혀질지 아니면 단거리 어떤 건지 아직 탄도미사일로 밝혀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만은 예년에 비했었을 때 별 특이 동향이 아니다라는 측면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미연합 훈련을 하면 늘 그런 식의 도발을 대응 도발은 있었으니까요. 그런 식의 도발을 해왔고 이상적인 징후가 발견될 정도 내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정도의 도발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큰 염려가 아니다라는 거지 이 자체가 우리가 안보에 대해서 그러면은 전혀 경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 기사를 비교하는데 오늘 역시 나오는 네, 저는 GH입니다. 그분 저번 결과는 보셨죠? 제드래곤. 누구요? 제드래곤. 제드래곤. 그 이 부회장. 보셨어요? 그 5년 선고 받았다며요. 네, 1심했어.
그 관련된 5개 혐의 모두 유죄. 난 어쩌라고. 힘내세요. 힘내세요. 힘이 나게 생겼습니까, 지금. 아니지, 희망적이잖아. 봐봐, 5개 협의 전부 유죄인데도 5년이야, 꼴랑. 아. 그렇잖아. 그 5개가 뭐죠? 뇌물 공여, 433억 원. 횡령, 298억 원. 응? 그리고 그 저기도 있잖아요. 재산 국외 도피 78억 그렇지, 원. 그렇지. 게다가, 응? 범죄 수익 은닉한 거, 말 세탁한 거, 이런 거 전부. 응? 국회 위증죄도. 그래, 그렇게 5개인데 5년이야. 싸다. 싸. 떨이네. 셀까야. 뭐 재벌 DC 받은 건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이 정도면 뭐 VVIP야, 이거는. 하긴. 뇌물 400억대, 횡령 300억대인데, 어? 그 평범한 일반인들 같았으면 아이고, 뭐. 지난번에 생필품 절도 그거 아주 3년 6개월 선고받은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그쵸. 그치. 원래 이렇게 하나의 공식처럼. 그러니까. 그 예전에도 여러 번 봤잖아요. 그 재벌 총수가 횡령이나 배임으로 걸리면은 1심에서는 일단 5년을 줘. 그렇지. 그리고 2심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또 막 만들어가지고 한 3년으로 줄이죠. 정상 참작. 그동안 경제발전에 공헌한 바가 큽니다. 그 가기 때문에. 집행유예. 그렇지. 판사님 나이스야. 3년 이하면은 집행유예 가능하니까. 그렇지. 이게 많았잖아, 그동안에도. 그래서 하나의 공식 같은 거라고 지금 뭐 이런 얘기들이 이미 옛날에 나왔던 책에도 실려 있었고 뭐. 그랬잖아. 그렇죠. 뭐 다들 아는 얘기죠. 그래서 일명 재벌 총수 정찰제다. 이런 얘기를 다 하잖아. 아무튼 그래서 그 형량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던데. 형량이 너무 적다는 쪽이 있고 또 일부 보수 언론이랑 경제신문들은 왜 무죄가 아니냐. 아하. 마음속의 청탁. 그걸 어떻게 죄로 볼 수 있느냐. 역시. 그래서 양쪽 다 모두가 불만이다. 근데 또 그렇게 불만을 표시하는 것도 잣대가 많이 다르네요. 그 며칠 전에 옥살이 하다 풀려나신 한 전 총리 때랑 다르잖아요. 그러네. 그렇잖아. 아이고. 그때는 뭐 불만 표시하니까 응? 지금 뭐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거냐. 왜 재판의 권위를 부정하느냐. 응? 법원 판결을 존중해야지 뭘 그래 구시렁거리냐. 그랬었잖아요. 그랬지. 그 며칠 전엔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은 불만 많이 표시하던데. 이중잣대. 잣대가 달라. 응? 잣대를 져라. 음이 좀 안 맞네. 그 사람 참 그냥 친 거야. 음도 잘 안 맞았네. 이거. 그 아무튼 며칠 전엔 그렇게 불만 표시하니까 그땐 사법부도 되게 기분 나빠하던데 그 이번엔 형량에 대한 논란은 기분 안 나쁜가 봐? 그냥 해명만 해. 형량 적은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구차하게 하자. 우리나라 사법 신뢰도가 어떻게 되지요? 꼴찌 2번째인가? OECD 국가 중에 그렇게 돼. 존중받는 권위, 뭐 독립성 당연한 건데 그러려면 자신들을 먼저 돌아봐야지. 왜 우리가 어떤 개혁의 대상이라고 할까 국민들이 그런 걸 돌아봐야지. 근데 우리가 청산해야 될 적폐도 참 많고 이 개혁이 필요한 곳들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뜩이나 할 일도 많으니까 난 사법부는 그냥 이대로 놔뒀으면 좋겠어요. 왜? 누구 좋으라고? 응? 나. 그래. 들어가요 이제. 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했어. 느껴져. 정말 하고 싶었을 것 같아. 나도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뭔데요? 난 여기든 저기든 거기든 적폐청사 이런 거는 아예 안 했으면 좋겠어. 싫어 나 이거. 느껴진다 진정성. 확 오지. 예. 가자. 난 하고 싶은 말 다 했어. 예, 가요. 아유, 문 열어요. 네. 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 순실이는 뭐라고 한마디 했다며? 그 이 부회장 실형 떨어졌다고. 안타까워했다며? 고작 88억 원의 뇌물로 세계 초인류 기업 CEO가 그 경영권을 놓고 거래를 했다면은 우리나라가 매우 초라하게 느껴진다고. 저런, 아이고. 걔 여전히 입은 살아 있어. 많이 살았네, 많이 살았네. 우리나라가 매우 초라하게 느껴진대. 그게 지금 지가 할 소리야. 그러니까. 그 나라 꼴 초라하게 만든 게 누군데. 저는 아니죠. 에? 아. 무슨 그런 말을 해, 참, 아이고. 저기요, MB님. 알았어요? 예, 그만합시다. 나만 나라 꼴 초라하게 만든 건 아니고. 알았다고요. 밖에 지금 사인 들어오잖아. 순실이 전화 왔대. 받아봐. 연결됐어요. 얘기하세요. 큐. 큰일 났네. 나라가 초라해. 이걸 이렇게 자꾸 몰아가지고 그렇게 가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야, 이게. 분리를 시켜야지 분리를 안 시키면 다 죽어. 나라가 어찌 되려고 이러는지.
내 바람은 그거야. 나라가 똑바로 섰으면 좋겠어. 아, 큰일 났네. 오랜만에 하려니까 생각도 안 나고 올드하다 벌써. 아, 큰일 났네. 저기 생각 안 나면 그냥 끊고 꺼져. 너랑 얘기하는 거 별로니까. 언니, 시끄러워. 뭘 잘했다고 이제 힘도 없으면서. 내가 끊어. 와. 아유, 야. 저게 그냥 아유, 야. 진짜 그냥 시녀로 딴애를 키우고. 아이고, 정말. 야. 참. 아유, 가끔 오며 가며 재밌게 지내요. 이제 와서 뭘 또 그런 뭐 무슨 의미가 있어. 어디를 오며 가며 합니까? 모르지. 작가가 이래 써놨네. 몰라. 이런 거지. 알지도 못하면서 뭘 오며 가며 재밌게 지내봐요. 난 가야 되겠다. 끊어요. 아니, 끊긴 뭘 끊어. 아이고, 열불. 한국은 300mm 방사포다. 북한은 아니다. 탄도미사일이다. 발사 이틀 뒤에도 분석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지난 토요일 26일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뭔가 발사체를 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의 분석이 좀 다르다. 그런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옆에 다른 기사 보죠. 김정은 서울을 단숨에 타고 앉으며 남한 평정한다라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아까 일면 소개 때 사진기사 전해드렸는데요. 백령도, 연평도 점령 훈련을 참가하면서 지시했다고 하는데 여기 사진 또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훈련을 나가는 모습인데 이러면서 서울을 단숨에 타고 앉으며 남한을 평정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또 도발을 했군요, 우리한테. 자, 요 두 개의 기사를 보셨고요. 그러면 북한의 도발 두 가지입니다. 뭔가 발사체를 쏜 거 그리고 연평도, 백령도 점령 훈련을 한 두 가지 도발인데요. 이거에 대한 평가가 신문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자, 먼저 한겨레신문 보겠습니다. 북한 제기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차제에 좀 민방위 같은 훈련을 좀 고강도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예. 정말 전시에 대비한 그러한 우리가 비상시에 대비한 준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청와대나 정부가 항상 그 만반의 준비는 갖추는 가운데 경거망동을 안 하는 그러한 자세는 바람직하지만 예. 정말 무사한 일주의라든지 사태를 너무 낙관적으로만 본다든지 이러한 시기인 가운데 좀 이렇게 주저한다면은 그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좀 정정할 게 NSC 상임위원회, 그러니까 규모가 좀 작은 회의는 열렸습니다. 다만 규모가 큰 전체 회의나 좀 큰 회의는 열지 않았다고 바로 잡겠습니다. 자, 김윤학 교수님께서는 두 기사 중에 어느 쪽에 좀 더 한겨레 신문 쪽에 좀 이 비중을 두고 싶은데요. 예, 그 이유는 우리가 좀 이거를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만 해도 사실은 뭐 북한이 ICBM을 쏘고 예, 미국이 이에 대해서 뭐 화염과 분노라는 예. 거의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의 상황에 있었던 예, 예. 거죠. 그 상황을 생각한다면 지금 북한이 이렇게 한 것은 굉장히 저강도로 도발을 한 것이다. 황정승이 황희정승을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인데 예. 소위 팩트 체크로 하자면은 예. 그 지금 북한이 예. 유엔 제재도 있고 하니까 이제 좀 저강도로 낮춘 그러니까 것도 제재 대상이 사실이고 아닌 무기에 대해서 사용을 한 거죠. 네, 그러한 시각을 예, 예. 비춘 한겨레도 맞고 예. 그다음에 반면에 이 육지 하늘 동시에 이렇게 기습 훈련을 했다고 위기 의식을 강조한 동아일보 기사도 맞다고 보고요. 예, 예. 다만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청와대의 대처도 NSC조차 열지 않았다. 예. 그런데 그 열지 않은 것도 저는 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북한에서 뭐 도발도 가끔 해야 무슨 이게 문제죠. 수시로 하는데 예. 그때마다 우리가 난리 난 것처럼 한다면은 오히려 이것도 참 과잉 그 대응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차제에 그 지금 동아일보 쪽에 그러한 우리 안보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예. 종전에는 민방위를 좀 강화한다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예, 불만을 좀 단거리 발사체 3발 쏴 도발 수위를 낮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말 한반도 사정권에 발사를 했는데 미국의 유화 제스처에 응수한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북한의 통상 훈련일 뿐이다라고 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그동안
ICBM, 무슨 핵실험 이런 거에 비해서 주말 동안에 했던 훈련과 발사는 아주 수위가 낮은 것이다. 그래서 뭔가 대화 제스처를 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옆에 동아일보 기사인데 요건 좀 내용이 좀 다르네요. 북한 하늘바다 동시 기습 협박에도 청와대는 ICBM 아니다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적인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북한 미국 자극 않고 계산된 대남 도발이다. 그런데 청와대는 NSC 안보회의죠. 안전보장회의인데 NSC 열 사안도 아니었다. 이렇게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더 보면요. 북한 미사일과는 달리 방사포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 대상도 아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ICBM급 무기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만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냐 방사포냐는 별로 논쟁될 것이 없다. 이렇게 의미를 축소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는 서정욱 변호사부터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기사 중에 어떤 쪽에 좀 더 공감이 가세요? 저는 이게 당연히 동아일보 기사가 당연히 공감이 동아일보 가고요. 기사입니다. 저는 이게 청와대가 두 개가 문제 있다 봐요. 예, 예. 첫째는 이게 그 조사 결과가 아직 완전하게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예, 예. 근데 왜 미리 이게 탄도미사일이 아니다. 예. 방사포 사거리에 불과하다. 미리 저는 발표하는지 그게 첫째 이해할 수가 없고요. 예. 두 번째, 이게 만약에 탄도미사일이 아니고 방사포라 하더라도 예. 그럼 이게 방사포는 누구를 겨냥한 겁니까? 바로 이게 우리 남한을 겨냥한 거예요. 예, 예. 근데 이게 아무 일도 아닙니까? 저는 이게 특히 일본의 NSC하고 비교하는데 예. 이 방사포는 우리 남한을 견제하지 일본이 NSC를 열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방사포는 방사포는 일본이 안 거리가 열었는데 짧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남한 을지훈련 쪽으로 아니면 안 갑니다. 열었을 것이다. 예, 이게 예. 비유가 말이 됩니까? 저는 이게 안보는요. 아무리 저희가 아무리 더 조심하고 경계해도 이게 지나침이 없다 보거든요. 예. 너무 이게 청와대 인식이 아니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영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오리 황정승의 옛날 고사처럼 예. 저는 두 신문이 다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